안녕하세요. 플래시라이트 리뷰 채널의 망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이엔스카이의 HS7R 신제품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심심했던 지난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번 신제품 같은 경우는 헤드 베젤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접 센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20cm 이내에 대상물과 가까이 닿았을 때 밝기가 줄어드는 기능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에도 적용이 돼 있었는데 조금 더 발전됐어요. 이게 2단계로 밝기가 줄어들고, 근접 센서 기능이 있으면은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탈부착 가능한 브라켓 겸 클립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듀얼 버튼이거든요. 집중광 따로 확산광 따로 버튼이 따로 있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빛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과 사용 방법, 테스트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밴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더 있더라도 넓은 밴드의 폭과 더불어서 머리에 쓰면 상당히 자세를 잘 잡아주고 무게도 잘 분산해주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성도 상당히 좋고, 사이엔스카이의 헤드랜턴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밴드가 뭐 쉽게 늘어나서 이렇게 구불구불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퀄리티적인 면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브라켓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선된 타입이 사용하기에는 제일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넓은 클립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고 있다 보니까 살짝만 힘을 주면은 바로 이렇게 브라켓에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 중간을 보면은 약간 좀 밋밋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조와 기능상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부착하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 그냥 바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틈으로 한쪽부터 빼내면은 이렇게 딱 브라켓만 남게 됩니다. 본체만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클립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얇은 무언가 판이 있다면은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잘 접목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넓고 깊이감이 있다 보니까 일부 몰리 시스템 같은 데는 안 끼워질 수 있기는 한데 배낭 끈 같은 데나 혹은 허리 벨트 같은 데는 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거치대 느낌으로, 전용 클립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꼭 확인하셔서 실사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각도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접 센서가 적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로우 모드인데 로우 모드에서는 근접 센서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불빛이 약하다 보니까 과열로 인한 위험이나 혹은 눈뽕이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미드 모드에서도 근접 센서는 작동을 하지를 않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하이 모드로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밝기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근접 센서들 같은 경우는 밝기가 한 번만 줄어들고 마는데 이 사이엔스카이의 HS7R 같은 경우는 스팟 플로드 200, 100루멘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50, 15루멘으로 밝기가 더 줄어드는 그런 2단계의 밝기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장점이고요. 터보 모드에서도 갖다 대면 밝기가 한 번에 확 줄어들고 다시 지금처럼 거리가 멀어지면은 스무스하게 밝기가 밝아지다 보니까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아지면 또 그게 눈뽕이 될 수가 있는데 서서히 밝아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근접 센서 기능을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은 집중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집중광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 모드가 변경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확산광의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3번 깜빡이게 되는데, 이러면은 기능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더라도 불빛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시면은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다시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확산광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산광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기능을 온, 오프 할 때는 집중광의 버튼을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깜빡이게 되고, 이렇게 손을 대더라도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도 더블 클릭 하면 다시 기능이 활성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이엔스카이 신제품의 이 근접 센서 기능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발달됐다, 가장 사용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외에 나오면은 이렇게 터보 모드 2800 루멘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후레쉬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뭐 성능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 최대 광량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대 터보 모드로 1시간씩 사용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작은 사이즈에서는 이제 발열 때문에 터보 모드에서는 오래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엔스카이 같은 경우는 스텝 다운이 되더라도 조금 지났다가 모드를 변경을 하면은 다시 터보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타사 제품들하고는 이런 이제 회로적인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확산 모드거든요. 이제 확산 모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밝아 보이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스텝 다운 됐다가 다시 지금 터보 모드로 하니까 다시 밝기가 밝아졌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바로 이렇게 스텝 다운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밝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산광의 로우 모드입니다. 완전 근거리만 밝혀주는 정도이고요. 색온도는 4000K, 약간 아이보리의 불빛, 뭐 뉴트럴 화이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드는 이제 전방 한 5m 정도를 밝혀주는 정도로 밝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 모드가 되면 이제 500 루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야간에 사용하실 때는 보통 500 루멘 정도로 사용하시면 시야를 잘 확보하면서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특정 대상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500 루멘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터보 모드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 멀리 지금 영상에서는 잘 분별이 안 되는데, 멀리 있는 건물까지 비춰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 모드의 로우 모드입니다. 확산형 모드보다 훨씬 더 빛이 집중되고, 쿨라이트 6500K의 흰색 불빛이다 보니까 좀 더 사물이 이렇게 깔끔하고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죠. 미드 모드입니다. 주변광이 살짝 있기는 하고요, 빛이 집중돼서 원하는 곳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200 루멘이거든요. 집중광을 사용을 하실 때는 최소 200 루멘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외부에서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이는 이제 800 루멘입니다. 일반적인 손전등이 한 800 루멘 정도 되면은 야외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정도의 밝기이고요. 런타임도 오래 갖고 갈 수 있다 보니까 요 야외에서는 또 800 루멘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보는 2800 루멘이거든요. 그래서 터보로 가면은 지금 색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화면에 파란기가 좀 많이 보였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푸르스름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네, 살짝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매뉴얼로 찍는 거긴 한데, 이렇게 좀 색깔을 사람의 눈보다 좀 더 차이 나게 이런 식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색온도가 좀 더 바뀌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텝 다운이 되면은 지금처럼 흰색 불빛 6500K 쿨라이트로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착용을 하면은 이 상단에 밴드가 더 있다 보니까 무게를 얘가 좀 더 분산시켜 주기도 하고, 위에서 또 자리를 잘 잡아 주거든요. 처음에 착용하실 때는 두상에 맞게 조절을 잘 하셔서 머리에 맞춰 놓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썼을 때 크게 흔들려서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밴드 조절 잘 하고 끼시면 되고요. 각도에 조절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뭐 체감상 한 180도 정도 되거든요. 사용하실 때 빛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흔들더라도 혼자서 뭐 각도가 획획 돌아가지는 않으니까요,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번 HS7R 같은 경우는 하드한 케이스에 들어있거든요. 받아보시면은 전작들에 비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뚜껑을 열어 올리면은 PE폼을 들어 올리면은, 저는 사실 이거 몇 번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바람에 정리가 좀 되어 있지는 않는데 가지런하게 정리는 되어 있으니까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이 들어있는데 글씨가 작기도 하고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구매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재원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아래쪽에는 두 가지 불빛에 대한 스텝 다운 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분의 오링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USB-C 타입의 충전 케이블이 하나가 들어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망사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헤드랜턴을 갖고 다닐 때 이렇게 망사 파우치에 넣고, 또 충전 케이블 하나 넣고, 만약에 또 여분의 배터리가 있다면은 배터리까지 넣어서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시면은 다른 물건들과 섞일 일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옵틱 렌즈가 보통 적용되고 있는데, 옛 감성과 같은 느낌으로 알루미늄 반사경이 아래쪽에 있는 확산광 쪽도, 위쪽에 있는 집중광 쪽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광 쪽은 LED 위에 돔이 적용되지가 않았고요. 확산광은 자세히 보면은 돔이 양쪽에 모두 적용이 되어서 빛을 좀 더 퍼지게 하는데 유리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옛 감성의 알루미늄 반사경이 더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신제품이 디자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지 않나 합니다. 베젤에 짙은 파란색 로열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서 디자인적인 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광은 루미너스의 SFT70 LED가 적용이 되었고, 확산광은 오스람 두리스 P9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500K 쿨라이트, 4000K 뉴트럴 화이트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스타일에 맞게 두 가지의 빛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는 실리콘 처리된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사이드 쪽에는 메탈로 된 스위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메탈 스위치는 확산광의 스위치이고요. 상단에 있는 스위치는 집중광의 스위치입니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확산광과 집중광이 동시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인디케이터는 실리콘 처리된 스위치 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배터리 잔량 확인이나 충전할 때 배터리의 충전 상태, 충전 정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는 헤드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부엌해
캡을 열면은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충전이 끝나면 보호 캡을 반드시 이렇게 꾹 눌러서 잘 닫은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21700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꼭 이 배터리를 쓰시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스카이의 모든 제품들은 배터리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배터리만 따로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의 충전 포트가 있고요. 예전에는 플러스극 쪽 가운데 인디케이터가 있었는데 사이드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배터리는 버튼탑이거든요. 타사의 배터리를 사용할 때도 버튼탑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테일캡에는 자석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철로된 구조물에는 척 하고 달라붙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자력이 생각보다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살짝 씹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매하시면은 자력 때문에 실망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사용 방법도 알아봐야지 되겠죠. 먼저 상단에 있는 고무로 된 스위치는 집중광을 제어를 하고요. 0.5초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또 0.5초 누르고 있으면은 불이 꺼집니다. 네, 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밝기가 총 4단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터보 모드가 있는데 더블 클릭이나 트리플 클릭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밝은 터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 버튼으로는 확산광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0.5초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켜진 상태에서는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밝기를 순차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산광을 쓰고 있다가 나는 집중광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그냥 집중광의 스위치를 0.5초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스위치를 눌러서 두 가지의 모드는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락모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두 가지의 버튼 아무거나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깜빡이면서 락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3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로우 모드로 점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산광 버튼으로 락모드를 풀게 되면은 확산광의 로우 모드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버튼을 잘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밝은 밝기의 빛, 집중광과 확산광을 그때그때 모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넉넉한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런타임도 길게 갖고 갈 수가 있고, 머리에 쓰거나 뭐 헬멧에 쓰더라도 미끄럼 없이,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론 뭐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특수한 환경, 활동이 많고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있어야지 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헤드랜턴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브라켓에서 간단하게 분리해서 핸드헬드용으로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본문이나 댓글에 사이언스카이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